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희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설계와 건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주환입니다. 네. 자, 요즘 조금 좀 지금 원래 뭐 평소대로라면 굉장히 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예.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연말에 아마 조금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자가 너무 훅훅 오르는 바람에 네. 바이어들이 좀 겁을 먹고 좀 주춤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또 연말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연말 그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조금 주춤해지기도 하긴 하는데 네. 좀 유독 주춤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그때보다 이자가 싼 건 아니에요. 내려간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네. 이율이 6%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6 밑은 제가 알기로는 6 밑은 좀 힘들고 네. 그냥 6점대인데 네. 이제 뭐 크레딧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뭐 6 중반이 나올 수도 있고 후반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조금 운이 좋으시면 좀 초반대까지도 어. 받으실 수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좋을 때 6% 초반으로 받으실 수가 그게 있고. 아마 그건 힘들 거예요. 네. 잘 받으셔야 중반 네. 정도. 네. 그래도 한 6.25 뭐 이렇게 네. 그나마 네, 그렇죠. 뭐 7% 넘어갈 때도 있었죠. 잠깐 넘어간 적 네. 넘었다고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네네. 네, 제가 막 융자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도 이제 융자하는 분한테 듣곤 하는데 뭐 얼마 전에 7% 넘겼어요. 막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손님 중엔 아직은 없고요. 근데 네. 뭐 하여튼 7%까지 넘게 올라갔다가 그나마 살짝 잡힌 거긴 합니다. 네, 뭐 네. 그렇다고 6%가 적은 건 아니지만 6%대가 오래 지금 지속이 되고 있네요. 꽤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위아래로 좀 그렇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6%대로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라면 지금 한창 이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할 그렇죠. 때잖아요. 여름까지.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그때 이율을 굉장히 좋게 받으셨던 분들이 집을 그냥 가지고 계신 거죠.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손님들한테 여쭤보면 이사를 못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살려면은 팔아야 되고 큰 집을 가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이제 가는데 네. 이사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이에요. 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집을 사셨거나 재용자를 받으신 분들은 보통 3% 전후로 이야, 받습니다. 네. 뭐, 3%. 네, 물론 뭐 2점 초반대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좀 너무 희귀한 케이스고 네. 보통 2.5에서 3.5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지금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팔고 가면 네. 나는 6%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집을 큰 걸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네.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네. 이자율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페이먼이 진짜 더블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을 못 파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여유가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킵하고 싶다. 네, 지금 살고 갖고 있는 있는 집은 집을. 킵하고 또 다른 집을 보시는 그쵸, 거죠. 네. 왜냐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빌려주는데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물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손님들이 이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진로우 보시잖아요. 네. 진로우를 그냥 키면 되게 많아요, 집들. 네. 되게 많은데 뭐 이렇게 없다 그러세요?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막상 내가 원하는 학군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금액대, 내가 네. 원하는 연도, 그러니까 뭐 몇 년 이상 집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추리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해봤는데 그냥 뭐 어떤 도시만 보면은 많은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추려 보니까 몇 개 없어요. 네, 그게 또 생각보단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탁 키면 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이 보이는데 이제 줌인 해갖고 이제 안에를 보면 네.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너무 별로인 집들이 솔직히 올해 마켓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많아 보이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조금 네. 이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잘 돼 있고 한 거는 금방금방 없어져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 집들은 리스팅에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네.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은 네. 이렇게 간판을 꽂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인을, 그러니까 for sale 이런 사인을 꽂으면 그때 막 연락이 오기도 해요. 네. 그렇죠. 내 친구가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사는데 이 동네 음. 사는데 내 친구가 여기 이사 오고 싶은데 어. 이거 얼마에 나왔어? 뭐 이러면은 이렇게 마켓 내놓지 말라고 네. 막 그렇게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이제 매매가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완전 없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리스팅이 너무 줄고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틀란타로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이 옛날에는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 근래에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럴 때 뭐 어쨌든 집을 이제 사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네. 융자하는 분과 상의를 해서 먼저. 네.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네. 왜냐하면 이게 다 서류 작업이거든요. 네.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자가 안 나오면 뭐 일단 끝이기 때문에 네. 융자하는 사람과 상의를 해서 일단 항상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도록 조건을 해 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급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 안 나오지? 이거 살 수 있나? 나 아파트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조급해 하시면은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조금 느긋이 보시면 원하는 집은 나와요. 어. 네, 언젠간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언제느냐가 중요한데 네. 뭐 어떤 분은 찾자마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뭐 3, 4개월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3, 4개월도 그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요즘 같은 때는 원하는 집을 3, 4개월 만에 찾을 수 있어도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럼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항상 강조하셨지만 융자 조건을 미리 이제 맞춰 놓는 게 중요하다. 지금 융자 조건 좀 까다로워졌잖아요.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오르면서 제일 중요한 거가 이자가 오르면서 몰게지 페이먼이 올라가다 보니 네. 이제 손님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가 융자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의 인컴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이 간혹 헷갈려 하시는 게 크레딧 점수랑 상관이 있는 걸로 아시는데 네. 점수는 이제 좋은 이자율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고 네. 또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그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필요한 거고요. 네. 인컴이 하나도 없는데 크레딧이 뭐 800점이 넘는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진 않습니다. 네. 인컴이 가장 있어야죠.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볼 때는 솔직히 딴 거 안 봐요. 네.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는데 네. 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낼 거야? 이제 이렇게 그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컴이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인컴 대비 그 돈을 빌렸을 때 페이먼이 얼마냐 해서 이제 그게 역으로 가면서 융자 금액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뭐 얼마 벌 때는 10만 불까지, 얼마 벌면 20만 불까지 융자 가능.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지금 문제가 이자율이 오르면서 페이먼도 같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예로 예전에는 30만 불 융자가 됐던 분들이 지금은 20만 불 융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줄어들었군요. 네, 줄어드는 거죠. 네. 왜냐면 페이먼이 올랐으니까. 네. 네. 근데 집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뭐 그냥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악재가 많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집 보시다가 지금 포기하신 분들도 솔직히 좀 되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지금 내가 이거 기다려야 되나. 그러니까 아시는 네. 분은 코로나 기간에 이제 처음부터 집을 보셨어요. 네. 코로나가 지금 얼추 이제 2, 3년 돼 가는데. 그때 딱 찾았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러니까 네. 코로나 시작하기 초반에 네. 이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집에 전기만 나오면은 집 팔린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네네. 근데 그때는 저도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오퍼를 넣으면 안 돼요. 네. 막 2, 3만 불, 5만 불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니까. 야, 5만 불까지도? 네, 야.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네, 하죠. 네. 근데 제 손님 한 분이 그때 보시다가 네. 좀 여유가 없어서 이제 올리는 걸 많이 못했어요. 음, 진짜 오퍼를 열 몇 번은 쓰신 것 같아요. 네. 한 15번 정도? 근데 진짜 그때 못 사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집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사시는 거예요. 사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네, 네. 그런 융자가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또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 한 싱글홈을 원하셨거든요. 네. 자녀분이 있어서. 근데 뭐 그렇다고 욕심이 과하셔서 큰 집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작은 거 이랬는데 네. 그게 이제는 이제 조금 학군 괜찮고 그러면 그런 게 거의 50만 불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이제는 융자도 안 나오고 해서 좀 힘들어지셔서 못 사게 되신 경우도 많으세요.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뭐 제가 뭐 지켜보면서 그래도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시를 하고 있어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또 기회가 오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제가 시대. 지금 현재 부동산 그 시장 상황을 알아봤는데 네. 이게 뭐 아직은 그쵸 이게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지금 원래 그 작년 말 그러니까 제가 이자가 작년 뭐 후반기부터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오르면서 대부분 손님들이 하시는 말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많이 떨어질 거라고. 네. 이자율이 오르니까. 네. 근데 그게 당연한 이치기는 하거든요. 네. 이자가 오르면은 집 가격이 떨어지는 거가. 왜냐하면 살 사람이 줄어서. 네. 근데 저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밖에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뭐냐면 네.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한창 집 가격이 오르다가 네. 맨 마지막 그 시기였을 때가 되게 거품이 많았어요. 네. 뭐냐면 그 30만 불 예를 들어 30만 불 동네였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33, 35만 불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리스팅을. 그러면은 그땐 너무 집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막 사람들이 보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뭐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야 이거 35만 원 좀 심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뭐 못 안 했던 기억도 있는데 네. 근데 진짜 집이 없으면 저것도 해야겠다라고 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는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셀러가. 음. 무조건 팔리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자가 오르면서 집이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한 네. 5%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5%, 10%. 근데 그게 저는 그 맨 마지막에 거품이 빠진 거지 실제 집값이 내려갔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전에 팔렸던 시세를 대로 내려온 거지 그 시세 밑으로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지금 얼추 꽤 됐잖아요. 지금 네. 이자율 오르고 한 지가 뭐 한 5, 6개월 된 것 같은데 네. 요즘 집을 봐도 그렇다고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퍼를 실질적으로 해도 이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그래도 5에서 5%에서 10% 정도 내고도 좀 해주고 네. 그러니까 가격 절충도 네. 해주고 했는데
요즘 오퍼 해보면은 솔직히 많이 안 깎아줘. 아. 그냥 뭐 10,000불 정도. 네네. 네. 왜냐면 집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10,000불이라고 해봐야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딱 그 정도? 그냥 네. 근데 그 이상도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리스팅이 없는 게 좀 많아요. 이유가.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그 सब디비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지 네. 네, 가구들이 사는 거. 그 सब디비전을 이렇게 돌면 그래도 2~3개 리스팅 정도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할까 이렇게 좀 고민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보면은 거의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리스팅 물론 2개 자체가. 나온 데도 있어요. 네. 있는데 대부분을 보면 생각보다 리스팅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나 하나니까 이제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근데 굳이 빨리 안 팔아도 된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뭐 협상할 여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이 쉽지 않아요. 네. 뭐 예를 들어 그 집이 너무 낡았다든지 뭐 좀 하자가 많다 이러면 가능하긴 한데 네. 집 컨디션이 그래도 B급 이상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되게 쉽진 않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누어 볼 부동산 관련 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이게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뭐 네, 크게 보면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왜냐하면 뭐 그 동네 이제 미리 아시게 되면 뭐 그 네. 동네 쪽도 좀 관심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귀넷 카운티에 3호 코스트코가 입점 가능성 유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 코스트코가 입점하는 지역은 이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까다롭게 그쵸. 선정이 되는데, 네. 네, 여기는 아마 시장 조사 엄청나게 하지 네. 않을까 큰 회사다 보니까. 네, 지금 입점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네. 내용이네요. 네. 네. 귀넷 카운티 US 78 인근 이전 스톤 마운틴 테니스 센터 부지에 세워질 식품점 웨어하우스에 대한 조감도를 귀넷 카운티 당국이 공개했다고 아틀란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즈가 보도했다. 귀넷 카운티 당국은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당시 테니스 경기를 위해 7,500개 좌석의 15개 코트가 있었던 이전 스톤 마운틴 테니스 센터 부지의 대부분을 게스 스테이션과 지상 주차장을 보유한 식품점으로 리조닝을 신청했다. 그 외에 나머지 부지에는 3채의 아파트 빌딩과 3개의 단독 레스토랑들이 세워지게 된다. 수주 전에 ABC는 단독으로 코스코 홀세일 코퍼레이션이 신규 매장 오픈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기한 바 있다. 귀넷 카운티 당국이 공개한 조감도 모양은 전형적인 코스코 매장과 유사해 귀넷 카운티 세 번째 코스코 매장 오픈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나머지 부지에 지어질 복합 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파트 255 유닛과 9,700 스퀘어피트 면적의 레스토랑들, 1,276대 차량이 가능한 주차장 등이다. 해당 부지는 US 78 인근, 그러니까 78번 도로라고 할게요. 네. 네, 인근 버뮤다 로드와 웨스트파크 플레이스 블루버드에 소재하고 있고 귀넷 카운티가 지난 2016년 토지 교환 형식을 통해 인수했다. 귀넷 당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흉물로 지탄받아온 테니스 센터를 철거했다. 수년 전 여러 개발 업체들이 귀넷 카운티의 남부 게이트로 통하는 새로운 복합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으나 2020년 말 귀넷 당국은 푸쿠아 디벨롭먼트를 선정했다. 푸쿠아 디벨롭먼트와 귀넷 카운티 당국은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지아에서 16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코는 현재 둘루스와 모로부조지아 인근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센스 인근 오코니크 카운티에도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코스코는 전국에서 월마트, 아마존에 이어 전 세계 3위 유통업체이다. 네.
이게 딱 코스트코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단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인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죠. 그 네. 모양이.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짓고 있으면 이거 뭔가 이렇게 좀 하면은 네. 비슷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러니까 스톤 마운틴 부근인데 스톤 저도 마운틴.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주 가는 동네는 아니어서. 그쪽에 세워진다. 그러면은 그 인근 또 뭐 아파트 빌딩도 들어서고 레스토랑도 세워지고 그 인근이 또 굉장히 또 활발하게 또 발전이 되겠네요. 이게 스톤 마운틴 하면 약간 조금 못 사는 사람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약간 그것도 살짝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라빌이 엄청 개발이 많이 됐잖아요. 네. 지금 도라빌 그러니까 쉔블리에서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버케드 쪽이 버케드는 완전 시내라고 볼 수 있고 네. 버케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브루케이븐이라는 데로 넘어왔어요. 네. 그 브루케이븐에도 큰 코스코가 있고 그쪽을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브루케이븐도 너무 비싸지니까 네. 그 다음 올라온 게 쉔블리 도라빌이에요. 네. 네. 근데 쉔블리 도라빌인데 그 옆에 터커라는 곳이 있어요. 네. 터커도 좀 좋진 않거든요. 네. 그 전에. 네. 근데 지금 터커 쪽으로 해서 그 스톤 마운틴 가는 길 방향으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래된 거 다 부수고 네. 새 거 많이 넣고 그러면서 그쪽에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뭐 새로 생기는 퍼블릭스 새 빌딩? 네. 근데 이제 모든 뭐 식당과 그런 거를 다 갖추고 있는 되게 거대한 빌딩으로 네. 이제 그런 것도 짓고 있고 그쪽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스톤 마운틴까지 도라빌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많이 하고 있죠. 도라빌이 그 이제 깨끗하고 네. 좀 퀄리티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빌딩 주인들한테 강제로 리모델링도 시켜요. 네. 네. 이거 안 하면은 영업 정지시킬 거야 막 이러면서. 아시는 분이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벽돌이나 이렇게 벽에 붙이는 돌 있죠. 네. 그런 거를 좀 앞에 붙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티스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벽돌하고 뭐 물론 돈은 써서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도라빌 쪽이 그래서 건물들이 많이 이뻐졌죠. 원래는 조금 오래된 느낌이라 그렇죠. 많이 그랬죠. 한인분들도 이제 계속 위로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이게 또 저희가 놓친 부분이네요. 도라빌 네. 상권이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네. 거기 그러니까 아마 한인분들 많이 안 가실 거예요. 저도 도라빌 그렇죠. 거의 안 갈걸요. 그렇죠. 거기까지 한 달에 한 번 갈 일 있을까 말까인데 저도 한동안 안 가다가 최근에 몇 번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백인들도 너무 많이 늘었고 특히 이제 에이시안, 뭐 중국, 베트남 이쪽 사람들이 완전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뭐 한국 거는 솔직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시아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되게 좋아지고 사람도 많고 장사들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쪽으로도 또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너무 경쟁이 위는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데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뭐 다양한 인종이 모이게 되면 그게 또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요. 비즈니스 그럼요. 면에서. 이게 비즈니스 할 때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장사 잘 되는데 보면 한국 사람으로만 장사 잘 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제 생각에 뭐 물론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여기 잘 되는데 제가 상호명은 말을 못하겠지만 보면은 진짜 외국 사람 반, 맞아요. 한국 사람 반 뭐 이런 식이지
뭐 한국 사람이 100%인데 막 잘 되고 그러니까 물론 잘 되는 데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데보다는 외국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식당들이 이제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코스트코가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굉장히 되게 좋은 많이 살아나죠. 소식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뉴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 된 얘기긴 한데 2월 주택 착공 반년 만에 증가세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뭐 내용을 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해 6개월 만에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리게 된다. 상무부는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9.8% 증가한 145만 건으로 연간입니다. 네, 네. 14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콜럼버스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31만 건에 크게 상회한 수치이며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향후 주택 시장 흐름이 가늠하는 지표인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152만 건으로 13.8% 증가했다. 블룸버스 통신의 이를 두고 미국의 주택시장 바닥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낙관론이 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주택건설업자들의 채광 경기도 지난해 12개월 연속 하락 후 최근 3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네. 그러니까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네. 새 주택을 많이 짓는다라는. 그쵸, 네. 네. 많이 짓기는 하는 것 같긴 해요. 계속 짓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앵콜이라고 피치추리 선상에 네. 옛날에 골프장 있던 네, 부지에 되게 네. 크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뭐 하나의 빌더의 이렇게 집을 파는 방법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파냐면 보통 5채에서 10채를 한 번에 리스팅으로 나오게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집을 쫙 빼는 게 아니고 네. 10채씩만 오픈을 그러니까 합니다.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10채가 안 팔리면 네. 진행을 안 해요. 아. 근데 예를 들어 손님이 왔는데 10채가 있는데 네. 우리 한 채 남았어 현재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어차피 계약을 해봐야 네. 그거를 쫙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자기네 할 수 있는 양으로만 오픈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뭐 결론은 하여튼 가보면은 생각보다 집이 없어요. 그렇죠. 네, 손님도 타운홈 하나 원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갔었는데 타운홈이 또 없더라고요. 네. 뭐 4월 중으로 오픈하니까 그때 다시 와 뭐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 부지는 있는데 지금 시작을 안 한다. 짓기 시작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뭐 언제가 될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대충 그러니까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 해주는데 이제 대충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해주기는 어쨌든 뭐 지금 굉장히 땅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긴 하던데 그걸 보면 앞으로 또 계속 집을 지을 계획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수완이 쪽에도 네. 땅 좀 크게 밀고 있는 그쵸. 데가 있고요. 집 네. 들어올 것처럼. 네. 네, 그리고 여기 피치추리 선상에도 또 다른 것도 있고. 네. 네, 해서 이게 저는 좀 걱정했던 게 빌더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이게 잘못하면 부동산이 좀 침체가 오거든요. 네. 근데 계속 하는 거 보면 그래도 팔리나 보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네.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이게 한동안 오래 가요. 네. 그리고 빌더들이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빌더들이 힘들어지면 빌더들이 세일을 많이 합니다. 집을 네, 좀 네. 크게 네. 많이 네. 이제 뭐 가전제품도 다 넣어주고 아. 옵션도 뭐 그럴 몇만 불어치 때가 해줄게. 있었죠?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일반 집 리세일이라 그러죠. 이제 네. 살다가 파는 거 네. 리세일 집이 안 팔려요. 아. 왜냐면 새 집도 그렇죠. 안 비싼데 네네. 이제 이러고. 다른 거 뭐 많이 끼워주면서 팔게 되면 네네. 새 집으로 가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원래는 그게 조금 빨간 신호였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저 아. 입장으로서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가 또 너무 죽고 하면 네. 또 다른 경기도 또 안 좋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상위 5% 럭셔리 주택가 상승 속도 훨씬 빨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 상위 네. 5%. 네. 좀 너무 비싼 집이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 아틀란타의 럭셔리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아틀란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즈가 보도했다. 메트로 아틀란타의 럭셔리 홈세일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주택 가격 상승 속도는 전체적인 주택가 상승 속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전국 브로커 업체인 레드핀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메트로 아틀란타 럭셔리 주택의 중간 가격은 115만 달러로 1년 전 동기에 비해 1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핀은 럭셔리 주택을 상위 5%까지 정의하고 있다. 퍼스트 멀티 플리스팅서 비즈니스 데이터에 따르면 메트로 아틀란타의 중간 주택가는 동기간 3% 상승에 그쳤다. 또한 메트로 아틀란타의 럭셔리 주택 중간가는 전국 중간가인 108만 8,900달러보다 6만 달러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 애틀란타 일대의 럭셔리 주택 거래는 56% 감소했다. 반면 럭셔리 매물 주택은 36% 늘어났으며 신규 리스팅도 17% 증가했다. 럭셔리 홈 가격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다. 몰기지 이율 상승은 통상적인 재정 능력이 충분한 고급 주택을 찾는 홈 바이어들에게는 그렇게 큰 압박을 주지 못했지만 지난해 워낙 급상승한 몰기지 이율은 아틀란타의 럭셔리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불안정한 증권 시장도 영향을 미쳤다. 많은 럭셔리 홈 바이어들은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금으로 집을 살 때 100% 현금 구매를 하거나 많은 비율로 현금 다운페이를 하는데 증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럭셔리 주택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비록 거래가 감소했더라도 럭셔리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많은 럭셔리 홈 오너들이 원하는 가격의 오퍼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레드핀의 엘린 에이전트는 만약 당신이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 매물이 그만한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보장을 받고 싶을 것이라며 대부분 럭셔리 바이어들과 셀러들은 일단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야, 애틀랜타 지역의 럭셔리 주택 중간 가격이 전국 가격보다도 더 높네요. 훨씬 높네요. 6만 예, 달러 그래도 꽤 이상. 높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이 럭셔리 주택 가격에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로 현금으로 다운페이를 많이 하신다라는 얘긴데. 좋네요. 네. 네. 어쨌든 이게 격차도 굉장히 벌어지고 또 그런데도 럭셔리 그 주택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네. 딱 봐도 그냥 100만 불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게이트 있고 네. 이렇게 개인 펜스 치고 이렇게
길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비해. 집들이 맞아요. 굉장히 럭셔리. 네네. 특히 거기 뷰포드 쪽에 네. 115번 그 근처에 가면 네. 그 길이 있어요. 네. 럭셔리 집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네네. 거기 보면 되게 이쁜 집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추세가 딱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요즘 집들은 저렇게 짓는구나.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네네. 페인트 바르는, 그러니까 벽돌을 설치하고 흰색 페인트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네. 요즘 벽돌 색깔도 워낙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가 얼마 전에 샌드스프링 쪽인가 그쪽 네. 가게 된 적이 있는데 그쪽은 완전 고급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한 채씩 짓는 거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흰색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벽돌에다가 흰색 페인트를 페인트를 칠하죠. 칠하는 거군요. 네. 그 벽돌 자체가 흰색이 아니라. 그게 잘 안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죠. 비싸고 조금 뭐 그렇다고 저는 알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또 이국적이고 너무 약간 예쁘죠. 리조트 같은 네, 느낌도 네. 들고. 멀리서 네. 보면 완전 모던해가지고 네, 되게 네. 예쁘고 또 요즘 집들이 이렇게 뒷문 같은 거 있죠. 뒷문, 네. 앞문 이런 거를 특히 또 글래스를 많이 넣어서 되게 크게 만듭니다. 네, 네. 뒷문도. 뒷문 네, 특히 네. 뒷문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높이가 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이렇게 통유리 넣고 네. 아마 비싸긴 할 건데 그래서 뭐 개인 수영장 파고 그런 그렇죠. 집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지나면서 이렇게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부동산에 있어서도. 네. 네. 럭셔리는 그리고- 더 화려하게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럭셔리라고 하면 조지아에서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골프장 안에 있는 네. 집,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컨트리 클럽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네. 이제 그 집들이 조금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물론 그 골프장 안에도 낫이 아직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새로 짓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이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캠핑카 뭐 네, 이런 거 RV 네. 이런 거를 놀려고 아. 일부러 HO에 없는 데다가 집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이유군요. 네. 네. 그래서 그 सब디비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데가 아니라 거기는 그냥 배를 못 놔요. 길가에 네. 그렇게 럭셔리 하우스들이 뭐 배, 지어지는군요. 캠핑카 이런 거 못 넣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여기까지 관련 뉴스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네, 조금 그나마 좋은 소식 같긴 네. 한데 모르겠네요. 네, 올해 조지아 재산세 평균 500만 불 감면 확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10억 달러 가까운 재산세 감면안이 포함된 중간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을 조지아주 가구수들은 재산 가치에 따라 각각 감면받는 금액이 다르지만 평균 약 500달러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야, 캠- 평균 500달러.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캠프 주지사는 지난 10일 올해 주회의에서 통과된 총 325억 달러의 올해 회계연도 중간 예산안에서 서명했으며 13일 서명한 사실을 주의사당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325억 달러 예산에는 지난해 자동차 연료세 징수 중단 조치로 인해 주정부가 손실을 입은 11억 달러의 재정을 조지아주 교통부에 상환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재산세 감면은 주거용 부동산에만 해당되며 투자용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이 확정된 중간 예산안에는 5만 4천 명의 주정부 직원들에게 500달러의 일회성 보너스 지급도 포함되었으며 각 학교에 5만 달러의 안정 기금 지급, 팬데믹 기간 동안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 지원비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사바나 인근에 시공 중인 조지아 현대 전기차 공장 및 리비안 공장 등 대규모 경제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1억 6,67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재산세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네. 다들 보면 1,000불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반 집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러고 예를 들어 집값이 좀 더 되고 그러는 분들은 진짜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500 주는 게 어디야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네. 더 많이 올려놓고 네. 조금 주는 거죠. 그 조금 더 좀 감면해 줄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끊었네요. 네. 지금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네.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의 현대차 이제 이런 걸로 네. 조지아가 재미를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엄청 지금 네. 성장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사바나에 있는 현대차 그것도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타주에서 인구 유입이 또 이루어질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주 경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주지사가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감면해 준다라는 내용을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다. 개개인은 흑자에 비해서는 개개인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타주에 비해서 우리 조지아가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도 굉장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 중심에 저희 한인 기업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식지가 않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네, 네.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시기를 잘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맞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이주환 부동산의 이주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